우리 앞에 오늘 시조 한 11개 정도 할 건데 자, 132쪽을 먼저 보세요. 자, 시조의 정의는 고려 중엽에 발생하여 고려 말엽이 14세기경에 그 정형성이 완성되었다고 보며, 그러니까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있어 시조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그 양식이고, 자, 그 조선시대에 들어 훈민정음이 창제됨에 따라 우리 국락의 대표 권리로 자리 잡게 됐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 고려 중엽에 발생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후 향후계층이 점차 확대되며 그 내용도 다양화되었고 형식도 평시조에서 연시조, 사설시조까지 발전함됐는데, 이게 연시조는 평시조를 여러 개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평시조야, 형식 자체는. 요거는 이제 그 향유층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는 사대부가 먼저 써. 사대부. 이제 사대부들이 쓰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따 나올 거야. 내용은 그냥 듣기만 해. 뭐 유기적 충의 사상이라든가, 뭐 고려 말엽의 그 나름의 충성심이라든가, 강호가도라든가 이런 걸 주로 써. 자, 그 다음에 누가 쓰냐면 기녀들이 써. 기녀들이 쓰는데, 기녀들이 쓰면서 감정을 이제 표출하기 시작해. 이별의 그림, 이별의 아쉬움, 그다음에 이별의 뭐 슬픔, 그리움 보는 거.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평민들이 써서 이제 일상생활의 어떤 일상생활 감정의 어떤 뭐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즐거움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을 이제 쭉 써놔. 그래서 이 향유층이 사대부에서 기녀로 가면서 얘가 쓴 다음에 그냥 얘만 쓰고 그다음에 얘만 쓴 게 아니라 얘가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사설시조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작점 이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점 이상이라고 전부 다 그 평민들이 쓴 건 아니고 양반들이 사설시조를 너무 쓰고 싶어. 그래서 썼어. 그럼 욕먹어. 그래서 이름을 가려버리는 거야. 누가 쓴지 모르게. 그런 작품들도 꽤 된대. 그런 작품도 꽤 되고 그래가지고 사설시조가 꼭 평민들만 쓴 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향유층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향유층이 확대가 돼. 향유층이 확대되면서 그 내용도, 자, 내용의 다양성이 생긴다. 그래. 좀 약간 꼰대 같은 양반 사대부들이 글을 쓰다가 자유로운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내용이 다양해지겠지. 그 밑에 이제 평시조는 3장 6구 형태로 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시조, 단형시조고, 그래서 시조다 그러면 3장 6구, 45자 내외 뭐 이런 거야. 자, 연시조는 제목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평시조들이 여러 개 연결된 거.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기본 3장 형식을 유지하나 그 안에서, 자, 여기 줄쳐야 돼, 어느 두 구 이상 10자 이상 길어진 형태. 보통은 중장이 길어져. 굉장히 길어지고, 그 다음에 뭐 장형시조, 조선후기의 서민과 몰락한 양반은 주로 사회 하위 계층에게 쓰였죠. 여기 사회 하위 계층에다 줄치고, 사회 비판, 자신의 신세한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여기 풍자와 해학도 주네. 풍자와 해학.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거나 이러지 않아. 근데 뒤로 가서 감정을 폭발시켜버려. 양반 관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양반 관리 욕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시조의 형식이 밑에 있는데, 자, 사음보, 이거 중요해. 사음보. 이 양반들이 한글로 쓴 운율이 있는 가사, 그 노래들은 대부분이 사음보야. 자, 그다음에 3장 6구 45자 내외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거 줄쳐야 돼. 사음보 3장 6구 45자 내외, 이거 줄치는 거야. 그리고 꼭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뭘 덮은 거니? 책이 없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조, 4, 4조 있지? 자, 글자 수야. 3, 4조, 4, 4조.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종장의 첫음보 3음절 있어. 그거는 줄쳐야 돼. 그래서 요거는 종장의 첫 세 글자 있지? 종장의 첫 세 글자라고도 하고 종장의 첫 3음절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 요거는 모든 시조가 다 맞춰. 안 맞추는 데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일단은 다 맞춘다고 봐야 돼.
평시조 같은 경우는 3543 이렇게 끝나. 평시조는 3543. 세 글자 쓰고 그다음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관동별곡 배운 학교 있을 텐데 관동별곡도 마지막이 저대로 끝나. 명언이 천춘만락에 안에 미친 덥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끝나고. 그래서 이 시조 형식이 확정이 되면 이제 가사 형식이 되고 그래. 그래서 가사도 사음보고 그 다음에 3사조, 4사조고 그래. 자, 133은 시조의 성격 및 내용은 창작 초기에는 고려 유신의 회고가 사육신의 절이가 등 자, 여기 유교적 충인 사상 주시고 네, 조선사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을 예천을 유유자적하는 사람이 주시고 그 다음에 충인 사상 자, 그래서 그 점 2개까지가 4대고 쓴 작품이야. 점 2개가 4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녀들이 나오는데 기녀들이 그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았대. 근데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기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별의 노래를 많이 쓴 거야. 그래서 기녀들의 애정 문제를 통해 인간 본연의 감정을 섬세하고 진솔하게 표현했으며, 여기 줄쳐야 돼. 기녀. 그 다음에 쭉 줄쳐야 돼. 기녀들은 애정 문제를 통해 인간 본연의 감정을 섬세하고 진솔하게 표현 줄치고. 그러니까 이건 내용적인 측면이야. 그러니까 이별의 그리움, 뭐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 이런 걸 막 써. 그리고 이제 기녀들 특히 황진이 같은 경우가 이 문학적으로 뛰어난 이유가 그 순우리말이야. 순우리말. 그 사대부들이 쓰는 작품 보면 한자가 많아. 한자가 많은데 기녀들이 쓴 작품들은 한자가 별로 없어. 애들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일찍 다녀. 나 오늘은 좀 조심하려고. 일진이 안 좋아. 아침에 니네 출석부 보면 복상에 걸리고 그리고 빼다가 피나고 그리고 아까 커피 시키러 투정 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킨 줄 알았는데 뜨거운 거 시켜가지고 쪽팔려서 들고 나왔어. 나는 나 얼주가 아니 얼주가? 나 얼주가거든. 나 영하 20도에도 밖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이야. 쭉쭉 빨아먹으면서. 근데 뜨거운 거 먹어서 일진이 안 좋아서 좀 얌전하게 이따 복사해줄게. 오늘만 친절한 거니까. 오늘은 어디냐면 133이야. 오늘만 친절할 거니까 내일은 내가 수업할 거야. 지난주 좋았지? 모르는구나 나서. 지난주 나 되게 좋았는데 학원 문제 5년 됐는데 5년 동안 중에서 제일 좋았어 지난주가. 그런 일이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의 생활 감정인데 여기 서민들의 생활 감정이 누구가 있어? 평민이야, 평민. 그래서 이제 사설시조가 등장을 해.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에서 모든 일상의 감정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점이 사대부, 세 번째 점이 기녀, 네 번째 점이 평민. 근데 평민은 사설시조를 써서 사설시조. 자, 시조의 작자층은 자, 창작 조기와 전개를 주로 사대부, 조선 중기는 사대부를 이해도 형진여, 홍랑 같은 기녀들, 네, 조선 후기는 평민. 그래서 자, 이거는 창유층이 확대됐다. 그래서 내용도 다양해졌다. 이렇게 돼. 근데 여기 있는 사설시조가 아무리 길어져도 뭐는 지켰냐, 얘는 지켰어. 그래서 쟤를 가지고 이게 시조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야. 오늘 시조 11개 할 거거든. 오늘도 목표는 숙제 없애기야. 자, 우리 뒤에 한 손에 같이 들고 볼게요. 자, 그 134 왼쪽에 이거 잠깐만 기다려. 자, 134를 보면은 한 손에 가시 들고가 있는데, 자, 주제는 늙음에 대한 탄식. 이제 요거는 이제 탈로라 그래, 탈로. 늙음에 대한 탄식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거는 이제 요런 말로 이제 줄여. 똑같은 말이야. 탄식하다, 늙음을 보는 뜻이고. 자, 특징의 대상을 의인화한 거. 의인화. 그 다음에 초중장에서 각각 대꾸법이 드러난다. 의인화가 일단 중요해.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이거는 주제도 중요하지만 이 3번에 있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야. 그래서 표현 방식으로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자, 읽어볼게요. 한 손에 가시를 들고, 자, 끊어. 자, 또 한 손에 막대를 들고. 이제 가시하고 막대를 들었지. 이유가 있겠지. 능난길 가시로 막고, 자, 끊어.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가시하고 첫 번째 행에서는 초장에서는 가시하고 막대를 들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시하고 막대를 든 이유가 나오는 거야.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늙는 길을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고 했대. 그래서 여기는 늙는 길, 늙는 길하고 오는 백발이지. 자, 이게 늙음과 흰머리가 이렇게 온다고 표현한 거거든. 늙음을 길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백발이 온다고 표현을 해. 근데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 어느 날 보니까 흰머리 있는 거고 어느 날 봤더니 늙어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늙는 길하고 오는 백발, 요게 이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그래서 이 늙음을 가시로 막고 백발이 오는 거를 막대로 친다라는 얘기는 난 늙음을 막으려고 했어. 늙음을 막으려고 했는데, 자, 백발이 제일 먼저 하고 지름길로 오더라 했지. 자, 이 얘네들을 다 막으려고 했거든. 근데 백발이 자기가 먼저 알았대. 그리고 지름길로 왔대. 그러니까 늙음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늙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늙음은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 그래서 백발이 자기가 먼저 지름길로 왔다 그랬지. 백발이 알고 지름길로 오고. 자, 그런 게 이제 그 의인법이 된 거야. 의인법.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의 대상을 의인화에 표현했다라는 거는 종장에서, 그 다음에 3번의 추상적 개념의 구체가 나타난 거는 중장에서 늙는 길 오는 백발 이걸로. 그래서 이건 늙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자, 135에서 우탁의 시조가 있는데, 자, 춘산의 눈 녹인 바람 건듯 잠깐 불고 간 곳이 없구나. 자, 조금 더 잠시만 빌려다가 마리는 머리야.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봄산에 바람이 불었는데 눈이 싹 녹아서 흰색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잠깐 빌려서 내 머리에 불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됐거든. 저 귀 밑에 해묵은 서리라는 게 뭐냐? 흰머리야. 그러니까 저 바람이 하얀색 눈을 치웠듯이 저 바람을 빌려서 내 머리 흰색을 치웠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늙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위클의 기억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걸 찾으라 했는데 기억은 가시로 막는다 그랬지? 이 가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늙음을 막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늙음을 막는 거, 늙음을 없애버리고 싶은 걸 찾으면 돼. 자, 그러면은 바람이 되겠지? 바람 불어서 내 귀 밑에 해먹은 새를 녹여볼까 하노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바람이에요. 자, 2, 3, 4를 지금 풀어봐.
자, 2번이지. 현실 풍경 없어. 늙으면 되는 칸이니까. 자, 3번은 지름길인데 흰머리가 지름길로 왔다는 얘기가 내가 빨리 늙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 뭐 이런 거 보면 돼. 자, 그다음에 4번은 흐르는 물을 세월을 뭘 거스를 수 인간의 한계 뭐 이런 거 들어오면 되겠지. 자, 근데 136을 보세요. 자, 이 몸이 죽어인데 정몽주니까 고려의 유신이지. 고려의 유신. 뭐가 들어가 있냐?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방원이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 여기 없나? 여기 없나 보네. 자, 이방원이 하여가를 불렀지. 이런 들었다면 저런 들었다 하리. 뭐 만주산 드럼치기 얼거진 들었다 하리. 우리도 이것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고 이런 거 썼어. 그래서 우리 조선으로 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몽주가 그 얘기를 듣고 이시조를 썼지. 그리고 개성에 있는 선주교에서 철퇴 맞아가 죽었지. 그래서 그 북한에 그 옛날에 개성 관광 코스가 있었거든. 거기에 그 코스가 있어. 선주교의 정몽주의 피해 흔적 이게 있어. 근데 아직도 남아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 불렀던 시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심가라고 하지. 단심가. 자, 주제는 고려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이고, 자, 직설적 표현이야. 왜 그러냐? 나 1편대심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자, 반복법, 점층법, 과장법이나 요거는 이따가 가르쳐 줄게. 자, 서리적 표현이 나오지? 자, 이거 서리법은 지난주도 얘기를 해줬는데, 자, 어미를 보면 돼. 자, 이런 어미. 자, 어미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쉬워. 이런 어미로. 자, 그럼 여기 한번 찾아볼까?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아니지. 백골이 진토대 넋에도 있고 없고 이게 문제 끝나는 데가 아니지. 그래서 얘는 아니야. 자, 니명한 일편단심에 가실줄 이시랴. 그래서 요거 나오죠.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의문문이고 자, 서리법 쓴 거야. 자, 하여튼 뭐 그렇고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밑에 하여가 있어. 자, 걔를 잠깐 볼 거야.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려. 찾았지? 하여가? 자, 만수상 드럼치기 얼거진이 어때? 만수상에 드럼치기 서로 얼거져서 어떻겠니? 괜찮잖아 이런 거야. 우리도가 뭐냐면 고려 유신 니들하고 조선의 개국공신 우리 이런 거야. 자,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우리도 같이 잘 지내보는 게 어때? 라고 한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조선 와서 협력할래? 이런 거거든. 자, 근데 그거에 대한 답가야. 자, 이 몸이 죽어 이 죽어 이거는 반복법이야. 100번 고쳐 죽어. 내가 죽고 100번을 고쳐 죽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점층법이지. 죽어 100번이니까. 그래서 죽어가 반복돼 있고 죽고 100번 죽으니까 반복법. 아니 그 점층법. 그다음에 백골이 진토돼요. 백골이 진흙이 돼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가 내 백골이 완전 흙이 돼 버려서 내 넋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 님양한 일편다심이야 가실 줄이시랴 라고 해서 님은 고려를 얘기해. 고려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사라질 일이 있겠느냐 이거거든. 그래서 서리법이지. 임양한 일편단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일편단심이라는 말 때문에 자, 여기에 직설적 표현되는 거고 아까 2번에 반복 점증을 했는데 과정은 안 찾았잖아. 이 100번 죽는 것도 과장이고 백골이 진토되는 것도 과장이고 그래. 그래서 결국 초장 중장에서 그 표현 방법은 다 나온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직설적 표현이다라는 거서 1번 중요해. 1번 직설적 표현. 그래서 고려 왕조에 대한 그 변함없는 충성심 요걸 드러냈다라는 거. 자, 137의 1번을 볼게요. 자, 정몽주 어머니가 쓴 시인데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래서 까마귀는 굳이 따지면 뭐 변절자 정도 돼. 자, 성낸 까마귀가 흰빛을 시세우니 이제 백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조를 지키는 사람 정도,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변절자 사이에 너 가지 마 이런 거야. 그래서 성낸 까마귀 흰빛을 시샘하니 청강에 맑은 강에 조이 깨끗하게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래서
요거 뭐 친구 잘 사귀어라 이런 말로 쓰기도 하고 요 주제를. 그 다음에 정몽주 어머니가 조선의 개국공신들하고 같이 지내지 마라는 거에 대한 얘기로 쓰기도 하고 그래. 자 밑에 보면 이 시조는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 어머니가 지었다고 알려진 것으로 백로에게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검은색의 까마귀들이 백로의 하얀색을 시샘할까봐 염려스럽기 때문이며 물에 씻어 깨끗해진 몸이 까마귀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더럽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이야기야. 자 고려말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여기가 함축적 의미거든. 까마귀는 조선은 개국하려는 이성계 일파 거기 줄치면 돼. 그래서 까마귀는 조선의 개국 공신들이야. 백로는 누구겠어? 고려의 유신들이야. 그러니까 변절자가 있는 조선을 개국하려는 개국 공신이 있는 변절자 쪽으로 가지 마. 니네 같은 고려 유신 충신들이 너희 몸 더럽힐까 봐 두려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걔들하고 놀지 말라는 얘기지. 자 1번은 윗글의 화자는 까마귀와 같은 무리와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겠군. 그렇겠지. 나는 고려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로는 충신으로 윗글의 화자에 해당한다. 맞겠지? 흰빛은 윗글의 일편단심과 유사한 의미. 흰빛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까마귀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건 일편단심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윗글의 님은 청강의 조이 씻은 조이 몸을 씻은 고귀한 존재겠군 그랬는데 윗글의 님은 고려 유신이고 고려의 왕조고 청강의 조이 씻은 거는 백로잖아. 그치? 그러니까 틀렸지. 자,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윗글의 화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고 그래서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런 말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지금 풀어보세요. 2, 3, 4. 자, 1번에 답은 4번. 똑바로 안 쓰고 있어. 이번 주 진짜. 어? 올 거지? 와야 돼. 숫자가 뭐지? 찼으면 네. 완전 더워? 더우면 에어컨 되지. 에어컨 되겠지? 부인해. 왜 늦었어? 김영주 나왔지. 이인영. 저기 왜 안 부르는 사람? 혹시 이름 아니 이름 불렀어? 이상하다 왜 한 명이 남지? 너 이름 뭐야? 안 들려. 박예원? 너 혹시 오늘 처음 온 거 아니고? 다른 반인데 오늘은 여기 줬어. 왜 얘기 안 해줬지? 임준선 쌤 봤냐? 네. 저기 뒤에 카메라 칠판 잘 잡히나 좀 봐줄래? 치면 안 돼. 잘 잡히는데 잘 잡혀 위쪽이 있어? 살짝 안 보여요. 어? 위쪽이 근데 이 어디부터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쭉 거기는 보여요. 여기는? 거기 보여요. 됐어 그럼. 네. 키 크다 말아서 저까지 못 써. 내가 친구들한테 키 크다 말았다고 그랬더니 자꾸 애들이 너 키 몇인데 자꾸 그래. 나 181.4거든. 그 애들이 나한테 야이씨. 근데 남자애들은 별말 안 했어. 남자애들 내가 키 크다 말다는 얘기를 했냐면 남자애들이 185야 다. 나 걔네 이렇게 봐. 하면 조그매 보여 걔네 있으면. 그래서 내가 걔네 크다 말았다 했더니 여자애들만 욕하더라고 나한테. 뭐 크다 말았냐고. 자기 남편은 168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네 남편이나 나는 똑같이 크다 만 거야 내가 그랬거든. 욕 더 먹었어.
그래서 몇 가지 안다. 키 크다 말아서. 자, 다 풀었지? 자, 2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반복을 통해 굳은 결이 맞지? 죽어. 점층표 표현은 죽어 100번 고쳐주고. 서리적 표현은 마지막 줄. 자, 직설적으로 1편 단심. 5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명한 1편 단심이여 가실줄 이시리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자, 이게 그 1편 단심이니까 충성심이 변치 않을 것이다.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변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 들어가면 돼.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이런 것도 넣어도 되고. 자, 4번은 주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는 1편 단심이지. 자, 138을 볼게요. 사실 이 시는 원래 본문으로 잘 안 나오고 그 선택지에 그냥 선택지 집어넣는 선택지지. 무슨 의미인 줄 알아? 그냥 답도 아니고 오답도, 왜 이게 그런 애들 있잖아. 아주 매력적인 오답도 아니고 그 답도 아니 그냥 애매모호한 애들 그 채용 때 쓰는 선택지. 이게 그 시조야. 이유는 의미가 별로 없어. 뭔 말인지 몰라. 온갖 거 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래. 자, 주제는 본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고. 자,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의 조화라고 나왔지. 시각적 심상도 나오고 청각적 심상도 나온다. 그냥 이런 거야. 자,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본밤의 애상적 정서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자, 객관적 상관물 지난주에 설명해줬지. 대상을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대비되게 해서 심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심화시키는 애들, 이런 애들. 자, 선경우정의 시상전개가 나타난다. 선경우정도 선경 그러면은 앞에는 경이니까 내 얘기 말고 딴 얘기, 뒤에는 내 얘기 이렇게 돼. 자, 읽어볼게요. 이화에 백꽃에 월백 달이 하얗게 뜨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꽃이 피었다라는 얘기는 그 봄이라는 얘기야.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고, 은하는 은하수야. 은하수가 삼경일제. 삼경은 11시에서 1시를 삼경이라고 그래. 자, 여기서 이화, 월백, 은한 세 가지가 뭐냐? 다 흰색이야. 백꽃도 흰색, 달도 흰색 이미지라고 그러거든. 달도 흰색, 그 다음에 은하수도 흰색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봄밤의 어떤 봄밤을 보여주는 건데, 봄밤. 이 봄밤의 이미지가 어떤 거냐? 백색의 이미지야. 그래서 봄을 말해주는 거는 이화고, 요 밤을 말해주는 거는 삼경이고 그래. 삼경 11시에서 1시. 요즘 같으면 대낮이지. 나보고 이제 자꾸 언제 자니? 너 언제 자? 그래. 그럼 나 3시. 그래. 나 원래 3시에 자. 왜? 그러면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언제 일어나냐? 난 8시 정도 일어나거든? 우리 집 친구들은 나 자는 꼴을 못 봐. 거실에서 자고 있으면 우리 엄마랑 같이 나가 엄마가 와서 깨우고, 소파에서 낮에 자고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깨우고, 아침에 자고 있으면은 우리 꼬맹이 둘이 와가지고 저 배 위에서 점프하고 다니고. 참고로 8살, 10살이야. 근데 아직도 이렇게 점프하면서 나한테 오거든? 잠을 잘 수가 없어. 너 언제 자니? 자겠지 뭐. 그런데 내가 그래서 당부해서 내가 어디서 자든 날 깨우지 마라.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이 시간은 우리 자는 시간이야. 옛날은 또 깔끔하잖아. 그냥 자는 시간이야, 자는 시간. 그래서 봄밤에, 자, 일지춘심은 일지가 나뭇가지 하나 이런 뜻이야. 나뭇가지 하나에 있는 춘심, 봄의 마음을 자규야 알려면 자규가 알겠느냐마는. 자, 위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의 삼경일제는 시각적 심상이야. 백색의 이미지. 근데 자규는 소적세거든. 소적세가 지금 소적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어려 있는 봄의 마음을 소적세 네가 알아?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소적세도 자규는 소적세인데, 보통 자규가 나오면은 어떤 이미지냐? 한의 이미지야. 한의 이미지. 이거는 이제 한의 이미지라서, 자, 지금 소적세가 막 울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애상감, 주제가 봄밤에 느끼는 애성이잖아. 애상감이 점점 커지는 거야. 봄밤에 일지춘심을 자규가 알겠느냐마는 다정도 병인냐 하여, 화자의 얘기야. 내가 정이 많은 것이 병인 듯하여 잠 못 들어하노라 라고 그랬죠. 잠 못 들어하노라에 좋다.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불면증 때문에도 있겠지만
어떤 그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도 잠을 못 자거든. 그래서 여기는 애상감이야. 그래서 잠 못 들어 하느라가 애상감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슬픔의 감정 때문에 밖에 나와서 마당에 나와 있는데 거기 봤더니 백곳에 달이 어려 있고 달빛이 어려 있고 은하수가 또 하얗게 지금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소쩍새가 막 울고 있고 이래. 그래서 어떤 감정이 더 커지는 거냐? 이 잠 못 들어하는 애상감의 감정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 백색의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자규, 얘네들이 전부 다 뭘 해주는 거냐면 이 화자의 애상감을 부각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 그런 거 잘 안 나오고 그냥 본밤에 느끼는 애상감이다 뭐 정도. 근데 왜 애상감을 느끼는지는 몰라. 안 나오지. 단서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요거는 그 구문으로 나오는 시조는 아니에요. 자, 139를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이거든. 자, 이화의 월백강으로 백꽃 달빛 은하의 시각적 심상과 주견수의 울음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잠 못 이루는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노래한 작품으로 작가가 귀양살이를 하던 중 유배지에서 애상을 표현하기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좀 쳐야 돼. 귀양살이를 하던 중 유배지의 애상을 표현하기 위해. 자, 이렇게 나오면 이화의 월백강은 어떤 작품이야? 내가 유배 왔기 때문에 느끼는 애상감이야. 자, 1번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 뭐 백꽃, 달빛, 은하의 시각적 심상과 두견수의 울음소리의 청각적 심상을 통해 잠 못 이루는 법의 애상적 정도를 노래한 작품 있지. 이건 작품만 본 거야. 근데 작가가 귀양살이라던 중 유배지의 애상을 표현하게 지은 것이다. 이건 작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보기는 작품 자체를 본 접근하고 그 다음에 작가에 대한 접근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야. 자, 1번은 이화 월백 은하는 서로 어울려 밝고 환학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건 뭘 본 거야? 작품만 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상경은 시간 배경이 되는 동시에 은하의 이미지를 도드라지게 한다. 이건 또 작품만 봤지? 그 안에 소재니까. 일지춘심은 이화나 은하를 바라보 화자의 마음을 가리킨다. 화자의 마음이래. 화자만 하면 작품만 본 거야. 3번은 자규는 유배지에서 느끼는 여기 줄쳐야 돼. 시인의 마음. 이건 뭐야? 작가 본 거지? 그래서 1번도 작품 보고 2번도 작품 보고 3번은 화자니까 작품 본 거거든? 근데 4번은 작가를 본 거야. 다르지? 자, 다정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두 단어에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도 어디? 화자의 감정이지? 그래서 화자는 작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작품이고 이 작품만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 뭐 주제를 보고 뭐 시어도 보고 그 다음에 구성도 보고 화자도 보고 뭐 이런 거야. 작품만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작가가 작품을 쓰는 거지. 뭐 작가의 사상이라든가 어떤 뭐 생애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게 작품 안에 들어있을 거야. 이런 감상이 있고.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시대가 들어가는 게 있어. 시대. 뭐 창작된 시대 있지? 창작된 시대 반영이 되고 혹은 이 작품 속에 있는 시대야. 작품 속 시대에 대한 어떤 반영, 어떤 게 반영되어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독자가 읽거든. 독자가 이걸 읽고 느낀 점, 교훈, 그 다음에 생각해볼 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그 작품 감상법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보기 위해서 보여준 거거든. 근데 1, 2, 3, 5는 여기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4번이었니? 답이? 4번은 작가를 본 거지. 작가의 상황. 그래서 이게 이제 작품의 감상 관점이 다른 거고. 자, 여기 있는 요 작품만 바라보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 자, 나머지 이제 얘네들 있지? 얘네들. 여기는 얘네들을 작품 외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이라는 말을 써. 이 문제는 빵점방정 문제라고 해. 본문 안 읽어도 문제가 풀려. 교육과정에 빠졌다가 니네 거에 들어왔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쓱쓱 집어넣어. 얘네들을.
자, 요거 한 개 써놓으세요. 한국말 따는데 뭐 하나 써놔야지 책에다가. 자, 다 쓴 것 같으니까 이제 2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상 의인화하여 이게 자규가 알겠냐마는 여기야. 자규가 알겠느냐마는 이상한 문제지. 선경부정은 저기 잘 봐봐. 첫 번째 줄 이화 월백의 은한이지. 그 다음에 자규지. 내 얘기 아니지 성경. 뒤에 잘못 들어가느라는 내 얘기지. 그래서 선경부정이 맞아. 시각적 침상과 청각적 침상인데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상경일 때는 시각. 자규 나오면 청각 이렇게 돼. 자연과 속세를 대비했냐?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4번이다. 흰색의 이미지는 이화, 월백, 은한 그런 애들. 3번은 윗글의 초장에서 이화, 월백, 은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인데 자 여기지 백색의 이미지거든. 자 백색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화자의 예상감을 부각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화자의 여기서 봄밤에 화자의 예상감을 부각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 봄밤에 화자의 애상감을 부각한다. 자, 그 뒤에 이제 140페이지는 관동별곡이 그 중간고사 때 들어갔던 학교들은 요시도 문제에 나왔을 거야. 아마도 ner구는 근처에 머물세라 이렇게 나온 부분에 요시도가 답으로 나오거든? 문제 나온 지 20년 됐어. 근데 아직도 내. 얼마나 문제가 발전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아닌 학교 딱 한 군데 냈어. 다른 시즌 하나 냈거든. 근데 그것도 맞추기 쉽게 맞췄는데, 자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 비판적인 시조긴 한데, 요거는 답지로 많이 나오는 시조야. 삼인국, 숙민국, 관동별국에서 간신들 얘기할 때 답지로 많이 나와. 자 주제는 간신의 횡포에 대한 풍자. 자 특징은 우의적 표현인데 돌려 말하기겠다. 이렇게. 자, 대상을 자연물에 빗대어 자신의 충정을 드러냈다. 근데 여기서 충정이라는 거는 이제 대놓고 나는 일편단심을 갖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간신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한 거야. 직언을 한 거지. 자, 읽어볼게요. 구름이 무심탄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 거짓이구나. 다시 말하면 구름은 욕심이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구름은 자, 얘는 욕심이 있는 존재야. 무심하지 않은 존재야. 무심하지 않아. 다시 말해 욕심을 가지고 있어. 이 구름이 누구냐? 신돈이야, 신돈. 공민왕 때 신돈이고, 얘 좀 포괄적인 의미로 간신이야. 이 파괴승의 신돈이 공민왕한테 엄청 총애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공민왕이 이 신돈이 하는 말을 다 믿어. 그러니까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쳐내. 벼슬 올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다 쳐내고 자기 맘에 안 드는데 능력 있는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쳐내고 마음에는 드는데 능력이 좀 없어 그럼 다 받아. 그래서 이제 횡포를 좀 부렸던 사람이야. 그다음에 중천에 떠 있어는 하늘 중천이가 하늘은 임금을 말하거든. 그래서 중천에 떠 있다 그런 얘기는 임금의 총애를 입어 이런 뜻이야. 임금의 총애를 입어 임의로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구름이 욕심 있는 존재야. 자, 그 다음에 중장에서는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닌다 그랬지? 자, 그거는 횡포를 부린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야. 횡포.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자, 구태여 굳이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느냐라고 해서 횡포를 부리고 또 하나는 광명한 날빛을 덮는다 그러거든. 자, 여기 이제 신도의 횡포를 쭉 설명한 거야. 욕심 있는 존재고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광명한 날빛을 덮기도 한다. 그런데 광명한 날빛은 자, 이거 공민왕의 총명 이 정도 되거든. 이게 거기 근데 임금의 총명왕이라고 돼 있지. 공민왕의 총명함을 여기는 신돈이 덮어버린다. 저 새끼를 보면 안 되지. 자지마. 지금 저 찍고 있어서 자고 놀면 안 돼. 자, 그래서 요거를 덮는 존재. 착하게 사네. 되게 이제 이러고 있다 어느 시간 폭발한다 이제. 릴렉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름에 대한 비판이야. 구름에 대한 비판. 그래서 간신히 횡포를 부리고 다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돼. 자, 박팽년 시조를 볼게요. 141회. 자,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누매라. 까마귀가 눈과 비를 맞아 하얘진 듯 하다가 꺼면 이게 뭔 말이냐면 까마귀가 눈을 맞았어. 그러니까 하얘. 근데 비를 맞았어. 그게 싹 씻겨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까마귀는 어떤 존재야? 변하는 존재. 간신이지. 자, 야광명월이 밤인 듯 어두우랴? 이거는 서리법이거든. 야광명월은 한밤중에 밝은 달은 밤에도 어둡지 않다 이렇게 돼. 변함없는 존재다 이렇게 돼. 그래서 거기는 까마귀는 부정적인 존재야. 자, 얘는 변하는 존재. 변절하는 애고. 자, 얘하고 대비되게 그 야광명월 있지? 야광명월은 밖이 아무리 까매도 혼자 밝은 빛을 지키는 존재야. 얘는 변하지 않는 존재. 이제 충절을 지키는 존재 이렇게 돼. 그래서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둡겠느냐. 그래서 니명한 일편단시며 고칠 줄이시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야광명월을 통해서 이제 화자가 자기는 야광명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명한 일편단심을 고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화자는 쟤처럼 야광명월처럼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 이렇게 돼. 둘 다 충절을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아. 한쪽은 똑같지 않아. 충절을 표현하는 건데 구름이 무심탄 말이는 간신의 횡포를 얘기하면서 충절을 표현하는 거고 얘는 대놓고 다 일편단심 갖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 있는 구름하고 같은 존재는 까마귀겠지. 자, 밑에 현대어플이 밑에 두 줄을 보면 이 작품은 단종의 고개를 꾀하다 발각되어 옥에 갇혀있던 작가가 세조의 명을 받고 찾아온 여기 좀 찾아야 돼. 세조의 명을 받고 찾아온 김질의 회의의 대답이거든. 그러니까 난 세조 안 따라갈 거야 이런 거지. 자, 1번을 볼게요. 밑글과 보기 모두 서리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 강조거든. 서리법. 여기 본문을 보면 허랑하다, 다니면서 따라가며 덮느냐 이런 뜻이거든.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느냐.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다는 아니야. 정서가 아니라 비판한 거지. 위치는 맞아요. 거기는. 자, 윗글과 보기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충정이 직접 드러났다. 근데 윗글에는 없지. 간신의 횡포만 드러나고. 3번 윗글의 중천과 보기의 눈비는 모두 혼란한 당시 정세인데, 자, 여기서 중천이라고 임금의 신이야. 임금의 신임. 권세를 입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눈비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왜? 이 눈비에 따라 까마귀 색깔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기만 맞는 말.
자, 윗글의 날빛과 복의 야광명월 모두 화재의 총명으로 나타낸다. 날빛은 임금의 총명함, 야광명월은 그냥 달이지. 이거 다 틀렸어. 윗글의 구름과 복의 가망에는 모두 정치를 어지럽히는 세력. 누구야? 간신. 이렇게 돼. 그래서 1번 답은 5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2, 3, 4는 지금 풀어봐. 볼까요? 자, 이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 없지. 시간적 순서도 아니지. 자연과 인간을 대비했냐? 자연 얘기밖에. 자연을 내 빗대어 인간 얘기겠지. 단언어적인 현실에 대한 강한 의지냐? 뭐 그렇지는 않아. 단언 어조가 되려면 좀 직설적이어야 되고 그래. 자, 대상을 의인화했지. 누구를 구름. 현실에 대한 인식은 간신의 횡포에 대한 거. 그래서 비판적인 인식을 돌려말했다. 2번은 5번이다. 3번은 윗글에서 구름이 의미하는 거야. 구름은 누구? 간신. 화자가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라고 한 근거를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지막 줄 쓰면 돼.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는다. 자, 이거 쓰면 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임금의 총애를 막는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3번에서 앞에 거 뒤에 거 답을 쓰는 거잖아. 앞에 게 중요해. 간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윗글에서 임금에 대한 화자 예찬과 충정심이 드러나는 식구인데 임금에 대한 화자 예찬. 임금 얘기 나온 거 하나밖에 없지. 광명한 날빛. 그래서 임금은 총명한 존재인데 간신히 덮고 있어. 이러는 거야. 사실은 그러진 않아. 임금 바보 중에 하나야. 조선에도 바보 임금 많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보 임금. 선조. 전쟁 나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지.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고 우리 또 저기 또 있어. 인조라고. 그 형은 아예 대가리가 그 형은 머리를 박으셨지. 척합파 애들 말을 안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들어줬었는데 그건 안 하고. 바보 형들 몇 명 있어요. 전쟁 났을 때 바보 형인지 아닌지가 나라가 위기일 때 이 형이 바보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 강원도에도 바보 형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야. 강원도발 대한민국 위기가 왔어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 아주 진짜. 레고랜드 때문에. 레고랜드 가만히 가면은 레고가 다 이렇게. 니네 커서 재미없겠다. 그 레고를 이렇게 뻥튀기 해놨어. 레고를 뻥튀기 뻥 해가지고 다 레고야, 다 레고. 모든 게 레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가봐. 남친과 여친과. 갔더니 딱 정해져 있더라고. 애들 엄마 아빠, 그다음에 대학생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딴 애들 안 와. 우리는 롤러코스터. 어우 야 롤러코스터 안전벨트 안 하고 탈 수 있어.
티익스프레스는 저번에 가서 탔더니 어우 아주 그냥 짜릿하더만. 우리 꼬맹이가 너무 타고 싶대 3학년짜리가. 티익스프레스 타려고 에버랜드에 갔는데 1시간 40분을 기다려서 탔어 그거를. 타는 한 3분의 1쯤 가더니 얘가 아빠 끝났어? 이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 보면서 아직 3분의 1 왔어. 내가 그랬거든? 그러고 토하려고 그러고. 그 앞에가 허세가 장난 아니었어. 9살짜리가 뭐 너무 타고 싶다고 그러는 그러더니 내가 야 괜찮아 그랬더니 그러고 갔어. 142쪽 보세요. 호스트리 그만하고. 자, 눈맞아 휘어진 대를 있는데 요거 주제가 고려 왕조에다 굳은 지조. 또 고려 왕조지. 시대순으로 나열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원천석도 그 고려 유신이야. 그래서 이렇고 자, 서리법, 의인법 있고 자, 여기 2번에 색채 대비가 있거든. 색채 대비. 색채 대비. 자, 색채 대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색깔 2개 이상 나면 색채 대비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만 그런 건 아니야. 자, 읽어보면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유일하셔 누가 굽다고 하는가? 물음표 찍어야 돼. 여기 이제 문장이 끝나는데 고가 들어갔거든. 의문문이야. 그래서 눈 맞아 휘어진 대는 굽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눈이라는 거는 그럼 대를 휘게 만드는 그 외부 환경이거든. 그래서 눈은 시련을 말해. 시련. 그 다음에 대나무가 그 눈을 맞아 휘어졌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자, 구불절개면 눈 속에 풀을 쏘냐? 구불절개면 눈 속에 풀겠니? 이 얘기는 겉모습은 휘어졌을지 몰라도 그 안에 속성이 절개가 휘어질 거면 눈 속에 풀을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비록 겉은 휘어져 있지만 눈을 맞아서 그 안에 있는 대나무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야. 변함없는 속성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초장에서는 실현을 당해가지고 외형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중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미라쇼 북다통과에서 눈은 흰색이고, 그 다음에 구불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했지? 걔는 파란색이지? 그렇게 두 개가 이제 색채 대비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나무는 눈 맞아서 휘어질 수는 있어도 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놀아 했어. 세한고절은 세한, 추운 시기에 고절, 홀로 절개를 지키는 것 이런 뜻이야. 되게 종류가 있거든. 대는 세한고절이라고 해. 추운 시절 홀로 절개를 지키는 거. 네, 국화가 있거든. 국화는 오상고절이라고 그래. 이 오상이라는 건 설이야. 설이 내리는 가운데 홀로 절개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 매화가 있거든. 매화는 아치고절이라고 그래. 이 아치라는 거는 뭐 품격 있는 아름다움 뭐 이 정도 의미가 되거든. 근데 대나무든 국화든 매화든 전부 다 뭘 갖고 있는 거야? 절개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세트야. 그래서 이런 애들 나와. 국화, 매화, 국화, 대나무. 여기까지가 이제 사군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있어. 소나무 비슷한 애 잣나무가 있거든. 우리 창기파랑 할 때 잣나무가 나왔는데 자식까지 높아 그런 거. 자, 얘네들은 다 일반적으로 뭘 상징하냐? 얘네들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애야. 근데 이제 눈 맞아서 휘어졌어. 그러니까 아니 거봐라, 저렇게 외부에서 시련이 강하니까 저 절개도 꺾이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이야. 이게 외형은 저렇게 꺾일지 몰라도 제 눈 속에 파란 거 봐. 그 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추운 계절이나 이런 시련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지키는 건 쟤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지. 자, 3번 문제 풀고 나머지 내가 풀한데 쓸데없게 내가 풀라고. 자, 이 작품은 고려 유신이 작가가 세왕조에 협조하는 세력들의 회유에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고려 신화로 남고자 하는 지조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지. 그럼 눈은 시련을 의미하거든.
그럼 지금 작가가 세왕조에 협조하는 세력들의 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꺾일 수 있지만 그 속성은 변함없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눈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거냐? 실현. 누가 실현을 줘? 세왕조에 협력하는 세력들이거든. 그거에 회유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면 세왕조에 협조하는 세력들의 회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조선왕조의 회유 이렇게 쓰면 돼. 조선왕조의 회유, 혹은 압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있는 그대로 쓰면 세왕조에 협조하려는 세력들의 회유, 이 정도. 자, 4번 문제는 윗그림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빛을 지닌 대나무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예찬적이지. 얘네들 나오잖아. 얘는 이렇게 나오면 지조절개도 있고, 그 지조절개를 예찬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거야. 자, 1, 2번 푸세요. 오늘 시즌 다 끝내버려가지고 숙제, 오늘도 목표는 숙제 없애기. 자, 우리 1번은 3번이 말도 안 되지. 눈마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눈마저도 변하다면 안 되지. 자, 2번은 4번이에요. 왜 4번이에요? 희화화가 아니지. 희화화. 풍자도 아니지만 희화화는 우습게 그린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닌 거. 우리 한 개 더 하고 쉴게요. 자, 500년 도읍지를 길제도 고려 유신이야. 자, 주제는 망국양과 인생 무상인데 고려가 엄청 잘 나가는 나라거든. 고려 왕조가 1000년이야. 그리고 이제 영웅이라는 영웅으로 지칭받는 사람이 만든 나라잖아. 잘 나가던 나라가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은 망국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잘 나가던 나라가 망국했을 때 그 한, 그리고 잘 나가던 나라지만 시간이 지나면 망국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무상감, 이런 게 드러나는 거야. 자, 비유, 대꾸, 영탄 쓰고. 자, 2번이 중요해. 자연과 인간을 대조했다. 근데 자연과 인간을 대조해서 무상함을 보여줘. 자연과 인간 대조해서 무상감을 보여준다. 엄청 유명한 시조야. 얘 중요해. 얘 친구가 흥망이 유수하니 뭐 이런 애들은 밑에 나오지. 얘 둘이 친구야, 친구. 자, 500년 도읍지를, 자, 고려의 도읍지를 필마, 한 필의 말로 돌아 들어가니 산천은 의구하되 끊어. 자연은 영원한데 인걸은 고려 영웅들이야. 고려의 영웅들은 간 곳이 없구나 라고 해서 거기는 산천, 얘하고 자, 인걸, 뭐 대비거든. 자, 산천은 자연을 의미하고 얘는 영원함인데, 자, 인걸은 인간사를 얘기하고 얘는 유한함을 보여줘. 그러니까 얘네들 결국은 대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 인간사의 유한함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게 인생 무상 되는 거야. 자, 그럼 어즈버 어디지? 아, 감탄사. 태평연월, 고려의 그 흥하했을 때 시절,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라고 됐지. 그래서 자연은 영원한데 인간사는 유한해.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요거 때문에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지. 그 꿈이라는 말이 중요해. 그래서 허망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고려 왕조의 어떤 허망함, 고려 왕조가 망한 것으로 인한 무상감 이런 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돼. 145를 보세요. 윗글과 고기의 공통점인데, 공통점이면 일단은 선택지부터 봐.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협해 1번 맞지? 본문에 있는 말은 상황을 가정해서 소망 드러내? 내 소망 이거 없지? 상하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 대상의 부재 인걸이 사라졌잖아. 고려가 없는 안타까움이 일단 맞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화제의 정서인데 계절의 변화는 계절이 없지? 틀렸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긍정적성을 부정적으로인데 인걸은 반대다 태평전의 꿈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지 않았지? 그래서 이거는 1번, 3번 중에 하나가 답이야. 범위를 먼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는 거야. 자, 흥망이 유사하니 흥하고 망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 자, 이 만월 때도 추초로다 보여줄 때다. 만월 때도 추초. 자, 거기에 이제 만월 때도 추초로다라는 얘기는 이 추초라는 거는 가을풀이라는 뜻이거든. 이 만월 때가 고려 도읍지야. 자, 고려 도읍지에 뭐만 가득하냐? 풀만 가득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고려 도읍지에 풀만 있다는 얘기는 폐허가 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뭘 보여주냐? 망국을 보여주는 망국. 고려의 망국. 고려가 망국했구나 이런 뜻이고. 자, 500년 왕업이 목적에 500년의 왕업이 이거는 고려의 왕업이 목적은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어 있으니 자, 이게 그 흥망이 그 만월 때가 추초라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뭐 정치를 하거나 나라를 다스리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목동에 와가지고 소하고 그냥 풀 먹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양이 없었으니까 그 소하고 소 이런 애들 풀 먹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흥성했던 고려의 땅이 도읍지의 땅이 지금은 소들이 풀 먹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망국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석양은 저녁해라는 뜻이거든. 해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요거 하강적 이미지라고 그래. 그래서 석양. 요거는 하강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고려의 망국이야. 자, 석양에 지나는 그러니까 뭐 의역으로 따지면 고려 망국을 보내고 있는 객 화자야. 화자가 눈물겨누라고 하거든. 그래서 객이 눈물겨고 줄쳐야 돼. 지금 석양이 되기 때문에 자, 객이 눈물겨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요 객은 화자고 요 눈물이 화자의 정서가 되겠지. 그래서 고려가 망국해서 그 망국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가 슬퍼한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가 더 강하냐? 고려 망국의 슬픔이 조금 더 강해. 그 500년 도읍지를 같은 경우는 슬픔이 드러나지는 않아 잘. 근데 여기는 슬픔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난 거야. 자, 그러면 1번에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했냐? 안 했어. 3번이 답이지.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니까 양쪽 다 고려 왕조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자, 2번은 나라가 망한 슬픔은 맥수지탄이라고 해. 맥수지탄. 그냥 맥수지탄으로 외워. 이게 3번은 화자가 지난 시절 꿈이라고 표현하는 윗글에 시꾸리형을 서술하시오 되는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행을 찾았으면 되거든. 산천의거대 인거는 관대없다. 요걸 통해서 고려왕조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중장을 통해서 고려왕조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주관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4번은 윗글에서 땡은 민간사의 무상함인데 꿈이지 꿈. 자, 그거를 보여준다. 하나, 아이고, 49만이나. 잠깐 쉬었다가 타임을 할 건데 안 가져온 사람 한 명. 원래 없는 거야? 그 친구는 산 거야 새로? 원래 있던 거야? 너 혹시 우리 학원 언제 들어갔니? 내신 때 했어? 그럼 책을 뭐 산 거야? 이거 두 개 샀어? 800원. 3명 알았어요. 4명.